자, 지난 시간 부동산 마인드.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갖고요. 항상 강의를 떠나서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항상 호기심을 가지자. 그래서 눈에 보는 모든 부동산, 모든 것들을 항상 시험 과목과 연결하는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출제 기능은요. 자, 크게 두 개로 구분했잖아요. 첫 번째 별표. 5개 기억나시죠?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감정 평가입니다. 이 5개가 핵심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계산 문제 있죠. 항상 올리신 9문제 나왔듯이 10문제 가까이 나와요. 계산 문제 완벽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문과정, 기초과정은요. 12월까지 총 7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리엔테이션 들어가죠. 여러 가지, 몇 가지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아울러 총론 파트, 개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은요. 주로 핵심 단원.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 5개 파트입니다. 이 파트별로 이제 기초 용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기초를 잡고요. 한 주가 남죠. 요건 뭐냐면요.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프린터가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다소 기초 과정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맛배기로 이런 게 잘 나온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러면요. 핵심 단원 계산 문제. 아주 기초를 잡기는 좋거든요. 아주 짜임새가 쓸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왜?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똑같이 초반인데, 100명 중에서 누구는 1등을 해요. 누구는 꼴찌를 해요.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밑도 끝도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 제가 3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첫 번째는요. 바로 기본서 단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서는요. 한 것만 정해놓고요. 절대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기본서 한 것만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책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본서는 한 권이면 족합니다. 한 권이요. 기본서 한 권이면요. 여러분들 에르나인 사이트 보시면 학교 후기가 나옵니다. 게시판 글들이 많거든요. 그거 보시면 어떤 욕심 있는 분들은요. 욕심이 많아서 지금 오전반하고 야간반이 강사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인데 강의도 A 강의 듣고 B 강의 듣고 다 들으려고 해요. 다 듣는다고 고득점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야, 이 선생님이 나한테 맞아. 예. 여러분 스타일에 제가 맞으면요. 제 것만 들으시면 돼요. 또 야간이 맞으면 야간 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도 단권지 강의도요. 학교로만큼은 오전, 야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하나만 계속 따라하시면 돼요.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서가 무슨 말이죠? 바로 기본. 모든 시험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년 시험도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본서에서 문제가 40문제 가운데 38문제, 39문제가 나와요. 예. 다 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두 문제는요. 책에 없는 게 나와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기본만 튼튼하면요. 1차 과목 60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개 70점 넘어갑니다. 기본만 튼튼하면요.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주 옛날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자기는 장군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술로 아주 큰 성공을 하려고요. 그래서 무술 배우려고 아주 유명한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사를 만나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중국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 보게 되면 처음 무술 배울 때 뭡니까? 잔 심부름 시키고 밥도 짓고요. 몇 달 동안. 그것만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무술 배우는데 전부터 고전 심부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무술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마 자세, 성마 자세요. 이거 아시잖아요. 기마 자세.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첫날에 배운 자세가 바로 가장 기본 기마 자세를 배웁니다. 첫날에요. 근데 이튿날도 기마 자세요. 3일째도 기마 자세요. 예. 계속 똑같은 자세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에서도 여전히 기마 자세요. 그러다가 1년 지나갑니다. 배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기마 자세. 예. 허탈하잖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야 뭐? 기마 자세. 드디어 친구는 지쳐버렸습니다. 야, 내가 고급 무술 배우러 왔지. 예. 내가 이따위에 이거 배우러 왔느냐. 예. 실망합니다. 예. 그러다가 실망 끝에 야, 까짓까. 어차피 무술로 성공 못할 바에야 죽자. 자살하자 그냥.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래서 그 산 가장 높은 꼭대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높은 절벽에서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도 웬걸 착 기마자세요. 예. 그러니까 기마세가 하는 전국의 1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본의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만 탄탄하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무조건 60점은 기본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본서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민계공입니다. 민법, 계론, 공법, 민계공 세 과목입니다. 중에서 6과목이 있죠. 6과목 중에서 민계공 세 과목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에요. 양이 많아요.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민계공 요 세 과목은요. 마침 오늘이 수능일이죠. 수능과 비교하면요. 국영수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국영수 잘하면요. 서울대학교 들어갑니다. 국영수 못하면요. 전문대밖에 못 들어가요. 중요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중개사 과목은요. 이 세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결론. 민계공 잘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되게 틀림없어요. 자, 안타깝게 시험 떨어졌다는 사람은 무조건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떨어집니다. 딴 과목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중요 과목입니다. 자, 저희 에듀나이는요, 민법 최희대 교수님 있죠. 학교 후기 보시면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수업 워낙 잘하십니다. 수업 들어보셨죠, 그죠? 잘하시잖아요. 공법 박종철 교수님입니다. 내일 하잖아요. 예. 역시 수업 잘해요. 예. 특히 수업은 탁월하게 재밌게 수업합니다. 예. 실무와 곁들여 가지고요. 두 분이 워낙 잘하니까 제가 묻혀버렸어요. 늘 학교 후기에 되면 제 이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묻혀버렸습니다. 세 과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하니까 얘가 1차 과목, 다음에 2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은요. 둘 중에서 민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11, 12, 1월, 2월, 3월, 4월 한 4월까지 잡으시고 6개월요. 잡으시고 가능한 6개월 동안에
요거 두 과목 잡으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민법을 공부를 가장 많이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어느 비중? 제가 보기에 한 7대3 정도. 70%, 30%. 학교론보다 2배나 더 많이 공부하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하게 되면요. 오늘 목요일이죠. 학교로는요.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복습만 하시면 되고 민법은요. 나머지 여러분 계속 민법 보고 또 보고 하세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 특징이 뭡니까? 학교론 빼고는요. 전부 다 법자가 들어가. 민법, 공법, 중개법, 세법 다 법자가 들어가잖아요. 학교론만 법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면 나머지 2차 과목이 있죠. 요거 잘하면요. 공법 잘해요. 공식법 잘해요. 중개법 잘해요. 다 이어지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법만 잘하면요. 2차 과목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학교론 과목은요. 매주 목요일 가능한 학교론만큼은요. 강의는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수업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날 들은 거 복습하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학교 어렵다고 했죠? 7점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대로만 강의 듣고 복습하고 따라오시면요.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남은 시간 계속 민법 보고 또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요. 민계공 시과목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한 드릴게요. 언제까지 정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바로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요. 앞으로 한 7개월 반 남았잖아요. 내년 6월까지 계속 민계공 정리해서 여기서 정리 끝나면요. 동착경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거의 합격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제 경험치로는요. 자, 똑같이 100명의 수업을 들어요. 100명. 제가 강조합니다. 부탁하죠. 민계공 6월까지 끝내세요. 이때 끝내는 기준은요. 6월 말에 전국 모의고사 보거든요. 보게 되면 학기 점수 있죠. 60점입니다. 점수가 이만큼 나올 만큼만 정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별거 아닌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막상 내년 6월 말 되면요. 100명 중에서 몇 프로? 10%입니다. 10%, 10명. 겨우 10%가 세 과목을 정리하더라고요. 나머지 90%는요. 점수가 개발세발입니다. 형편없어요. 요걸 말인데요. 민법이 45점, 학교론 40점, 공법 35점. 암담합니다. 90%가요.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많고요. 특히 과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4월까지는요. 1차를 최대한 정리하시면서 민법 우선적으로. 하면 이제 5월, 6월 공법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시험은 큰 문제가 없이 아주 기분 좋게 합격을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서. 자, 그럼 한 번 더 기본서가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약 1년 남았잖아요. 1년. 그럼 지금부터 목표 수정하세요. 목표를. 야, 내가 1년 동안에 기본서를 3번은 봐야지. 아니야. 5번 봐야지. 또는 7번이다. 10번이다. 15번이다. 한 번쯤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막이 날 게 아니고 기본서를 몇 번 내가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다음으로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앞에 총각력 1년 동안에 기본서 몇 회도 몇 번 보실래요? 2번요. 네, 좋습니다. 2번.
뒤에 번요. 4번요. 또 뒤에 번만 몇 번요? 5번요. 예. 결론.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예. 100% 땡, 90% 땡, 80% 땡. 예. 제가 잘 물어봤네. 안 물어봤더라면 망했지 그냥. 그렇잖아요. 자, 정답은요. 우리 속담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나간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몇 번 찍어? 10번. 10번입니다. 하니까 한숨이 들려요. 한숨이 지금요. 10번 캐치만은요. 10번 찍으면 틀림없어요. 속담 거짓말 안 합니다. 10번 찍으면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10번 어떻게 찍지? 어떻게 보자는데 10번 보는 거 쉬워요. 정말 쉬워요. 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11, 12월, 1월, 2월, 3, 4, 5, 6, 7월, 8월, 9월, 10월입니다. 얘는요, 입문과정이죠. 초보과정입니다. 뺄게요. 왜? 여러분 갖고 있는 입문서 있죠? 기본서 아니고 입문서. 예. 입문서는요, 11월, 12월 버리세요. 예. 소장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보고 이제 던져버리시고. 정작 기본서는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서 2개월 과정으로 기초과정, 3, 4월 좀 레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기본과정. 이제 어려워져요. 심화과정. 여기서 기본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월, 8월 문제집 나오죠. 문제풀이입니다. 9월, 10월은요. 마무리, 총정리,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까지요. 6월까지. 민계공 끝내지 말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꼭 끝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빼고 무시할게요. 빼도 10번 찍자.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볼까요? 분명히 학교로만큼은 수업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잘만 따라오시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복습하시면요. 거의 70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강의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날 강의 듣고 복습합니다. 강의 듣고 복습해요. 역시 강의 듣고 복습한다. 강의 듣고 복습해요. 몇 회독이었어요? 몇 회독? 강의만 들으면 5회독. 복습하니까 5회독. 합해서 뭐 10회독. 10회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의 듣고 복습하면요. 10회독이 된다 말입니다. 절대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 뭐지? 제대로 강의 들은 것만 복습하시면 능히 아주 차근차근히 10회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볼게요. 3월 달에 들으면 5밖에 안 돼. 8회독. 5월 달에 들으면 뭐 6회독밖에 안 돼요. 점점 확률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부터 입문과정 무시해야 돼요. 강의만 잘 따라와도 10번 찍으니까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조금 방향이 설정될 거예요. 다음에 3번째.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 사람마다 공부 시간 달라지겠지만은요. 그러면 뭐 중개사를 떠나서요. 수능, 중개사, 각종 고시 많잖아요. 모든 시험은요. 똑같아요. 모든 과정은요. 넷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강의를 듣죠. 그러면 이제 예습을 합니다. 두 번째. 복습을 해요.
세 번째,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요. 네 번째,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빵입니다. 무조건 떨어지니까 얘는 무시할게요. 딱 셋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시간 선택했잖아요. 세 번 생각합니다. 내가 셋 중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번 예습, 2번 복습, 3번 예습 복습입니다. 몇 번 하실래요? 몇 번? 2번요. 뒤에 번은요? 3번요. 욕심이 많으시네. 욕심이 많으시네. 다음에 뒤에 번은요? 3번요. 아, 여자분이 되게 욕심이 많으시네.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하나는 오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6월까지입니다. 기본 과정이죠. 기본서. 무조건 예습은 버리세요. 예습하지 마세요. 두 분 아시겠죠? 예습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하세요. 왜냐하면요. 오늘 제 수업은 충분히 따라올 거예요. 충분히 따라옵니다.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내일 공법입니다. 또 민법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워낙 탁월한 강의지만 내일 또 공법 막강하거든요. 내일 수업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막강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강의를 들어도 한국말로 강의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강의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내 혼자 예습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습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6월달까지는요. 그냥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는 시간에 복습을 더 열심히 하세요. 복습입니다. 그러나 예습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습. 얘는요. 요때 갔어요. 문제풀이는요. 예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7월, 8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죠. 이때는요. 강의 듣기 전에 미리 문제를 다 먼저 풀고 봐야 됩니다. 풀어봐야 됩니다. 방법이 다 단계가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결론 났습니다. 기본서 몇 번 찍자? 10번요. 쉽다, 어렵다? 복습 안 하시면 어려워요. 복습하면 쉬워요. 예. 따라서 복습만 한다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번 찍고요. 다음에 항상 복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복습이 들어갑니다. 복습. 이제 복습 위주로 하자. 그럼 이제 공부 시간. 공부 시간이요. 자, 오늘 강의 듣자. 1시 되면 끝이 나잖아요. 강의 끝나면 앞으로 계속 매일 복습을 하는데 복습하는 공부 시간. 공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1시간 공부해야지. 2시간 해야지. 3시간, 4시간, 5시간. 더 안 쓸게요. 더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물론 더 하면 좋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 자, 앞에 분요.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 적어도 이만큼 동안에, 요년 동안에 복습을 몇 시간 할 예정입니까? 4시간요. 꼴랑 기분서 2분 본다 해놓고 공부는 4시간 하고요. 그럼 10분 보러 남는데. 자, 다음에 뒤에 분요. 1시간요. 예. 뒤에 분은요. 2시간요. 여자분들은 공부를 적게 하고 남자분은 많이 하려고 하네요. 예. 결론입니다. 1시간은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시간은요.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그러니까 2시간에서 4시간 요 사이만 지켜주면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2시간, 4시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늘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요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공부가 너무 잘 돼. 그때는요, 그냥 7시간, 8시간, 10시간 막 오버해서 밤을 새버리세요. 그냥 잘 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연말에 송년회가 많잖아요. 모임이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회식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했네.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가능한 꾸준하게 이거는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예.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대전입니다. 자,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 둔산동에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 한 2년 전입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마침 공부 시간 물었거든요. 결론은 이제 2시간, 4시간 나왔잖아요. 근데 야간 수업을 하는데요. 마침 야간 수업 듣는 5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이분한테 물었더니 세상에 하루에 매일 공부를 5시간 하게, 5시간요. 말도 안 되거든요. 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야간반은요, 오전에 거의 직장 근무하거든요. 직장. 근무하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바로 학원 와야 됩니다. 학원 수업 듣고 집에 가면 11시 되거든요. 씻으면 거의 자성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5시간 공부하게 되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해야지 5시간이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시간 가능합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가능하대요. 그분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분 대답이 뭐냐면요. 이분은 집에 가면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공부한대요. 1시간. 남은 4시간 있죠. 남은 4시간. 남은 4시간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50대면 간부잖아요. 간부니까 직장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대요. 어떤 시간?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합치면 1시간 넘어요. 출퇴근 시간. 점심 먹고 1시간, 밥 먹으면 20분 남아요. 짜투리 시간. 이거 다 모으면 4시간 나온대요. 그러면 충분히 나는 5시간 할 수 있대요. 그게 딱 듣자마자 속으로 결정했어요. 무조건 합격이다. 직장 근무에도요, 5시간을 내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걸 지켰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점수로 동착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전 수업 듣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시간은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짜투리 시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위인들 많잖아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링컨, 에디슨, 헬렌 켈러.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독서광입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스타벅스 창업자였죠. 하버드 슐츠예요. 지독한 독서광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빌 게이츠, 스타벅스, 하버드 슐츠 이런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비교합니다. 저하고 비교합니다. 누가 바빠요? 그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내어서 책을 엄청 읽거든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뭐지? 짜투리 시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철수 씨 있죠. 백신 바이러스 국회의원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은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게 아니고요. 독서 습관입니다. 그분도 바빠요. 그분이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안철수 시작이 되면 엘리베이터 3분입니다. 엘리베이터 3분. 멋진 시간 걸립니다. 그분이 계시는 회사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빌딩 가면 당연히 고층이니까 엘리베이터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여기서 대기 시간이 평균 3분이에요. 3분요. 그 3분을 그냥 앉아 있어요. 책을 봅니다. 멋지잖아요. 자투리 시간.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의 엘리베이터 3분 이거를 계속 매일같이처럼 활용했더니 한 달에 책 한두 권, 이거만 해도 한두 권 보고도 남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벌어지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활용하자. 저도 독서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원래도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강의 풀로 했거든요. 풀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독서하죠?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요 항상 대구, 대전, 서울 이동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수서에 도착해서 여기가 오는데 약 50분 걸려요. 그러면 왕복이면 지하철만 2시간이지. KTX가 또 2시간이지. 그러면 왕복 시간이 또 합치면요 6시간입니다. 그 시간 저는 절호의 독서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거의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책을요 2권에서 3권을 읽어요. 한 달이면 10권 넘어갑니다. 멋진 하루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부의 나침판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보게 되면 책 표지에서 동그란 거 보이잖아요. 동그라미. 이거 보면 포인트가 4년 만에 100억 자산가. 멋있죠, 그죠? 4년 만에 100억 자산가.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100억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합니까? 크게 돈 벌려고요. 부자가 되려고. 시험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시험 합격하면 뭐합니까? 자격증 안 쓰면 꽝이지. 그러니까 자격증 활용해서 재테크 해가지고요. 몇 년 만에 10억, 50억, 100억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 왕복하면서 이만큼의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니까 그 우물 판 만큼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전부 다 자투리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경우는요. 첫 페이지를 딱 넘어갑니다. 사진 보이죠? 손가락 하나 없죠?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가락 없죠? 예. 첫 페이지가요. 첫 페이지가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장수 쪽에 고향인데요. 부모님 농사일 도우다가 중2 때 작두에 손가락이 잘려버립니다. 잘려버려요. 큰일 났잖아요. 부모님이 잘린 손가락 들고 택시 불러가지고 급하게 갑니다. 어디로? 전주 쪽에 대학병원으로요. 그 당시에 지독히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택시비는 있었는데 병원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봉합수술을 못 했습니다. 돈만 있었더라면 초부터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한 번도 아끼려고. 그러면서 뭐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30대 들어와서 분산을 알게 됩니다. 경매 컨설팅 회사도 들어가고요.
토지 종교도 해보고 그때부터 부동산 매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들어와서 이번은요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얼마 갖고? 2억 갖고요. 2억 갖고 4년 만에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주된 게 갭투자 들어보셨죠? 갭투자. 아파트를 30채에서 40채를 갖고 있습니다. 갭투자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산을 1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많이 하면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100건 보면 우물 100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개되니까. 마침 이분이 저하고 동양이어서 같은 지역이어서 그래서 마침 저는 호기심 가지면 무조건 저지르거든요. 저질러요. 그래서 이분 보자마자 내가 꼭 찾아가야지.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그것도 약 열흘 전인가 얼마 안 됐어요. 11월 달에. 수익이 없었잖아요.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반가운 점은요. 이분 부인이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100억 자산을 만들면서 부인한테 당신 중개사 공부해라. 그런데 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교수님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한테서 배웠더라고요. 부인이. 더 반갑더라고요. 25회 때 합격했더라고요. 25회 때. 그래서 오히려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점심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이분이랑 거의 한 4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특히 이제 모바일을 잘 만지시더라고요. 뭐 밴드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본인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30분 동안 유튜브로 그대로 찍으면서 그걸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이 책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이영철 교수님, 부의 나침판으로 부자의 길 걸으세요. 나는 부자. 11월 달이죠.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주업이 강의가 돼요. 강의지만 저는 엄청나게 자투리 시간, 단 1분 1초 아끼지 않아요. 절대 아끼면서 독서에 몰입합니다. 아침에 깨면 항상 깨자마자 얘기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는 그쪽은 아니지만은요. 종교는 무교거든요. 무교지만 깨자마자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여. 오늘 하루 24시간, 오늘 하루 1440분, 오늘 하루 86,400초 주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쓰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제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면서 항상 눈에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특히 도서관 공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세종대왕 유명한 최고의 훌륭한 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그분 습관이 뭡니까? 세종대왕. 가장 유명한 게요. 뭐냐? 그분은요. 밥 먹는 시간에 아까워서 책 보면서 밥 먹는. 밥을 먹으면서 늘 책을 본대요. 여러분도 항상 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공부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우습게 합격하고요. 이렇게 하시면요. 시험도 아주 기분 좋게 합격하고 실무 마인드도 쌓일 것이고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는요. 아마 3월, 4월까지입니다. 심화 과정은 이제 어려울 거니까. 이때까지는요. 계속 이런 식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왜?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또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은요. 제가 소개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방법이 좋으면요. 시험은 빨리 합격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방법을 늘 연구를 하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이제 OT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교재 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이 문서 보시면 첫 페이지가 14페이지죠. 종로입니다. 주로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부동산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각각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부동산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기 전에요. 부동산 하게 되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 부동산 하게 되면 항상 비교하는 단어가 동산이죠. 동산하고요. 부동산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동산은 움직이더라. 즉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이동성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별도로 공시 방법을 공부합니다. 공시 방법은요. 동사는 움직이니까 바로 점유가 되고요. 부동산은요. 못 움직이니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사는 움직인다. 그래서 공시 방법 점유가 된다. 전유는 뭐죠?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당연히 얘는 동산입니다. 동산입니다. 제가 시계를 들고 여러분한테 보여줬잖아요. 얘가 뭡니까? 점유. 내가 갖고 있는 게 점유가 돼요. 점유라는 것은 쉬운 말로 내가 물건 갖고 있다. 다른 말로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풀러서 이렇게 점유하고 쓰면서 싹 보여주니까 아, 이 시계는 여러분 제 거구나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요. 제가 현재 이 강의실을 점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실 강단을 점유하고 있다고 쳐도 이 건물은 제 거다, 제 게 아니다.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절대 점유로서 공시가 결코 될 수가 없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누구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그래서 공시 방법도 출발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금융상 요청입니다. 이 부분도 민법인데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면요. 소위 담보 물건이 있죠. 즉 돈이 필요하대요. 동산의 경우는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자, 제가 시계 들고 돈이 필요하다. 어디 갑니까? 전당포죠. 전당포. 전당포 가서 시계를 이렇게 딱 잡혀놓고 돈 10만 원 빌려 쓰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바로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입니다. 시험으로 전당포에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전당포에다 시계를 풀어서 끌러서 이렇게 점유를 이전시켜주고 10만 원 빌렸습니다. 반드시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못 움직이잖아요. 비동산. 못 움직이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점유를 이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전이 안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등기. 어떤 등기? 저당권 또는 건저당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 여전히 내가 아파트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동성, 부동산은 비동성입니다. 이제 부동산 아시겠죠? 바로 비동성이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재 수페이지 봅니다. 14페이지요. 14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1번 부동산의 용어가 나옵니다. 가로 1번은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가로 2번요. 영어 단어가 3개 나오죠. realty, real property, real estate. 얘는요. 참고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참고로 알면 도움은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1번 realty는 첫 단어 밑줄 아세요. 물리적 실체 밑줄.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원이 있다. 10층 건물 잡을게요. 10층. 지하는 2층입니다. 뭡니까? 비동성.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그럼 뭐죠? 땅이죠.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얘가 다 뭡니까? 실체. 건물, 땅 모두가 눈에 보는 실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리얼티입니다. 물리적 실체. 이어서 2번요. 리얼 프로퍼티는요.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모든 법적 권리를 지칭한다. 밑줄 아세요? 법적 권리 밑줄. 법적 권리. 그럼 얘는요. 권리도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있고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권리가 많잖아요. 요 권리가 뭐지? 리얼 프로퍼티. 얘는요. 리얼티. 리얼 프로퍼티. 그러면 요거 둘 다 합친 게 3번입니다. 3번 밑줄 아세요? 리얼 이스테이트 밑줄 아시고 미국에서 부동산 밑줄. 부동산. 따라서 요걸 합친 겁니다. 얘가 바로 부동산이다. 즉 리얼 이스테이트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주로 물리적 실체, 비동성이죠. 여기에다가 모든 권리를 합친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줄여볼까요?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줄이면요 RE가 돼요. 리얼 이스테이트. 지금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요 리얼 이스테이트 줄여서 RE만 약으로 쓰시면 돼요. 줄여가지고 RE라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일일이 부동산 쓰지 마시고 RE 쓰시면 다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RE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가 14페이지에서 요거 설명드리느라고 시험은 참고로 본 거예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15페이지 있죠. 목차 2번 부동산 개념부터가 본론인데요. 요 본론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